안녕하세요. 메타코드 미술학원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요. 건국대 실기대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매년 있는 이 건대 실기대회가 아주 핫한데요, 사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희대 실기대회에 대비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대비가 아닌 조금 더 다른 부분의 생각으로 이 실기에 관련된 내용을 접근해 보려고 하거든요. 보편적으로는 전부 다 이 실기대회 하면 딱 대상, 이 대상에 관련된 부분들로 분석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오늘은 제가 금상에 관련된 부분들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실기대회에서 상을 타는 방법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 봤을 때 상을 타기가 좋을까요?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는 비례입니다. 비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말할 때 비례, 비율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보통 미인들, 미스 코리아들 뽑을 때 미인대회도 보면 비례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와 비슷해요. 해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율, 비례는 크게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시된 소재의 형태나 특징에 따라서 부분적인 어떤 비율은 약간씩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비율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 부분들의 사고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그림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금상들을 모아봤어요. 금상들. 이 그림은요, 2016년도 건국대학교 각 부의 금상들 그림입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 그림들 중에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화면 안에다 물체를 배치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구성하는 포지티브적인 사고 말고 우리 네거티브적인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잘 보시면 그 여백들의 비율이 다 각각 일정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여백부터 해서 가장 중간 여백, 그 다음에 작은 여백들까지 여백 비율이 사실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2016년도에 금상 그림들의 여백 비율을 보면 다 비슷하죠? 그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사실상 16년도뿐이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했어요. 왜? 이런 비율을 사람들은 보통 좋아해요. 그런 면적비가. 그래서 그 면적비를 가지고 편집 디자인에서 써먹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넓고, 좁고, 아주 좁고, 더 좁고. 그 비율들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땐. 그럼 16년도의 그림들만 이러냐? 아니죠. 그러면 16년도 그림들 말고요. 17년도 그림들을 봐볼까요? 17년도 그림은 어떤가요? 16년도 그림하고 달라졌나요? 물론 제시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의 문제들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어떤 소재들을 떠나서 비율을 봐보세요. 비율을. 면적비, 비율을. 여백의 면적비, 비율을 보시면 어떻죠? 흡사하죠? 그럼 이게 건대 스타일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건대 스타일이다, 뭐 어느 학교 스타일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좋아하는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어떤 크기의 면적비보다는 좀 다른 크기의 면적비를 관성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면적비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을 탈 때 확률을 좀 높이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그런 비율을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상을 탈 확률이 없는 것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럼 2017년도가 아니라 2018학년도를 볼까요?
2018년도의 금상들을 보시면, 자, 어떻죠? 역시 비율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2017년도 실기대회나 2018학년도 실기대회, 2019학년도 건국대학교 실기대회 각 부분 1등상이었던 금상들은 그 비율들이 비슷합니다. 결국엔 그 비례가 비슷한 느낌들로 갔을 때 상을 탈 확률이 단 1%라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 말고도 사실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고,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각 물체들이 서로 이질적으로 다른 물체들이기 때문에 그 물체들끼리 같이 나왔을 때 서로 대비되는 효과들에 의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율입니다. 비율. 포지티브적인 물체를 집어넣는 물체들의 크기 변화에 해당하는 비율도 마찬가지지만,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물체들이 차지하고 남은 그 여백, 네거티브적인 공간에 관련된 면적 비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비율이 비례감 있게끔 설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잘 해결이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는 결과의 차이가 크죠. 또 화면을 구성할 때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했느냐, 아니면 그런 사고 없이 화면을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인터넷 웹페이지, 홈페이지 종류, 다양한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차지한 면적, 남는 면적만 얼핏 비교해 보더라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중요한 건 비례를 갖고 내가 화면에 물체를 배치했느냐, 아니면 막연히 그냥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배치했느냐는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훨씬 더 사고력을 요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체 종이 화지 안에다가 물체를 집어넣을 때는 여백, 그 네거티브적인 여백의 면적비를 고려해 가면서 물체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셨죠? 핵심 사항은 그겁니다. 결국 각 부분 1등을 받았던 이 금상들 중에 결국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금상을 받지 못하는 그림들이 대상이 되진 않죠. 올해 건대가 심사 유형이 약간은 변했다고는 하지만 공감대가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공감대를 갖게끔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갖게끔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변화돼가는 제시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상을 탈 확률이 지금 그냥 막연히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선은 심사를 하는 위원들의 어떤 공감대를 좋아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 체크한 대목을 가지고 나도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또 조금 더 변화되는 부분들까지 해결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실기대회 때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요. 보다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또 건국대 실기대회, 또 추후에 다른 타 대학 실기대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렵네. 방송이 더 어려워.